중요한 건요. 동고자리던 이일옹자리던 이 기준봉의 세기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일옹 검색식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일옹 패턴 자체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라서 저도 나올 때마다 반가워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검색식도 매일매일 이일옹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실망을 하실 거예요. 이일옹 검색식을 사용을 해서 이일옹과 원리가 비슷한 동고 자리에도 사용을 하시고 이일옹 자리에도 사용을 하시고 앞에 매집이 있건 없건 기준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고 움직이는지 상승의 흐름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 검색식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검색식을 활용을 하면 되는지 지금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4월 15일 PJ 메탈입니다. 이거는 동그란 매집인가요? 동그란 매집은 아니죠. 이 자리는 돈고 자리에 가깝죠. 그렇다면 동고 자리는 기준봉 이후에 지지를 하는 것을 잡아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동고 자리던 이일옹 자리던 이 기준봉의 세기가 중요해요. 기준봉이 얼마나 상승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매집 대비 거래량, 튼튼한 거래량이 붙어 있고 양봉도 강하게 서 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동고 자리다 느낌이 오면은 이 정도에서 지지할 때 매수를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PJ 메탈도 이날 검색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지지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됐었던 거고 모아가도 됐었던 거겠죠. 이렇게요. 그럼 4월 16일은 검색된 종목이 없네요. 4월 17일은 파도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동그란 매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발생한 양봉이 힘이 강해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거래량이 엄청 많죠. 근데 그 거래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얘는 이렇게 이 수준으로 이 높이 수준으로 강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그 다음에 상승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 대비 절반 크기도 안 되죠. 이거는 상승 의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패스하면 됩니다. 그럼 4월 18일 보시죠.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여기 거래대금 터진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거래대금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 다음 터진 이 거래대금도 여기서 소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만 양봉의 거래량 자체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보면은 앞쪽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죠. 이런 거래량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일옹이라고 하기에는 이 앞에 있는 매집을 다 뛰어넘는 고점을 뛰어넘는 양봉이 높게 세워졌어야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일옹에서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양봉의 시작이었다는 점이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모양을 잘 보시고 상승의 시작 때 양봉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서야 추가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양봉이 어느 정도는 강하게 만들어져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4월 19일 네, 이거는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극동유화, GSE, 빅텍, 대성에너지 이거 전부 뭔가요? 해지주죠. 전쟁이 났을 때 오르는 종목들 혹은 유가가 급등을 할 때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르는 종목들 즉 해지주들입니다. 그리고 장이 좋으면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시황을 정말 잘 보시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하락장에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종목들이고 상승장에는 수급이 또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종목이에요. 정상적인 이일옹이나 동고자리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세워졌다면 또 기준봉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있어도 거가문봉이나 좀 단봉 수준으로 지지를 하는 흐름의 버티기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해지주들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급등급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일옹 검색식이든 돈고 검색식이든 해지주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무시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검색식에서
강하게 상승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이런 차트 모양에 속으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재료와 시황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한싹은 해지주는 아니에요. 그럼 한싹의 모양을 볼까요? 자, 이날이거든요. 어떠세요? 기준봉이 약한 기준봉은 아니죠. 약한 기준봉은 아닌데 이 앞에 매집이 뭐가 있나요?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을 소화를 했는가, 소화를 하고 제대로 된 기준봉이 서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첫 번째 기준봉이 섰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봉도 만들어졌어요. 이런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매집이에요. 매집을 해놓고 이번에 올라온 이 양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양봉이 앞쪽 매집을 모두 뛰어넘는 양봉이다 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다. 다음날 시초에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봐야지, 혹은 앞으로 며칠간 지지를 하는지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침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며칠 동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그렇고 요런 자리도 그렇고 요런 자리도 그렇고 다 지지를 하고 있네. 좀 매수를 해볼까 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추가로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봉이라는 거예요. 앞쪽 이런 양봉들을 전부 매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기준봉. 보세요. 돈고도 하락 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기준봉을 세우죠. 근데 그 기준봉이 강할수록 좋아요. 강할수록 눌렸다가도 돈고 자리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일홍은 어때요? 앞에 매집이 있죠. 그 매집을 돌파를 했다가 그 매집을 돌파하는 양봉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그 매집을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양봉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 앞쪽 매집을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다른 날을 볼게요. 4월 22일 없고요. 4월 23일 한국어 컴퓨터 관계가 있네요. 앞에 동그란 매집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2일홍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2일홍이 아니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기준봉 일단 강한가요? 강하지 않나요? 예, 강하죠. 이 앞쪽 거리랑 대비 조금은 작아졌지만 이 정도는 거의 준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동그랄 뻔했네요. 동그랄 뻔한 이 언덕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를 하면서 날아간 건 동고자리와 비슷해요. A롱에서는 여기서 더 큰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고자리나 A롱 자리나 원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앞쪽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날아갈 수 있었다. 이 양봉이 강했기 때문에 이 앞쪽 매집을 돌파하고 날아갈 수 있었다. 돈고는 이 앞쪽에 매집이 약해요. 그냥 쌍바닥일 뿐이에요. 이것도 그냥 쌍바닥일 뿐이에요. 오른쪽 엉덩이가 더 낮은 이롱은 앞쪽 매집이 확실하게 대금이 들어와 있어요. 대금이 들어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동고와 이롱을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기준봉만 강하면 그 매물대가 매집이냐 그저 쌍바닥의 동고냐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TSE 같은 게 완벽한 이일홍이죠. 여기 수시로 대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러면서 동그란 매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매집을 만들었어요. 대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매집이에요. 이거는 쌍바닥이 아니에요. 이건 매집이에요. 매집을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모아놓은 돈을 이제 털러 가겠구나, 이 돈을 수익 내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홍이 나오는 거예요. 와이즈버즈. 이거는 이일홍이 아니죠. 여기 앞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동그란 매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일홍 탈락. 현대오토에버. 네, 요 날이죠. 요 날을 보시면 그 양봉이 일단 이 지점을 가볼게요. 자, 강해 보이시나요? 강해 보이시지 않나요? 앞쪽에 대량으로 터졌던 양봉 대비해서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 약한 양봉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다가 마지막으로 하락하고 그 부분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이상으로 상승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 매물대 구간만 잘 지지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돈고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게 또 뭐가 만들어졌네요. 네, 4월 25일을 보겠습니다. 검색된 종목이 없네요. 4월 26일도 검색된 종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성과 검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일홍을 보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메모장에 써드릴게요.
첫 번째, 검색을 했을 때 양봉의 기준봉이 강한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앞쪽에 동그란 매집이 있는지 혹은 앞쪽에 동고라도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봉이 충분히 강하고 앞쪽에 동그란 매집이나 동고가 있다면 매물대를 지지하고 상승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성과 검증을 했는데 하락한 종목이 있다? 재료나 차트적인 이유를 찾으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long 조건 검색식 활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long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 영상 멈춰두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조건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long 조건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제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조건식들을 공유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하나하나의 지표들에 대해서 왜 이런 지표를 넣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내 거래대금, 여기서 1봉전 40봉 이내에서 이게 100억이거든요. 100억 이상이 1회 이상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날이 이롱의 첫 번째 양봉이죠. 이 전에 40봉 이내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100억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집을 이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를 여기다 추가한 거예요. 사실 그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롱 검색식에서는 종목이 검색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검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그냥 1회 이상으로 했고요. 이 대금도 100억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종목이 검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00억으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영봉전 종가가 40봉 중 최고 종가의 5% 이내 근접 추가. 이게 뭐냐면 네, 오늘 종가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한 날의 종가가 매집 언덕 기준으로 최고가에 근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툭줄 나는 이런 양봉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매집 언덕에 이 정도 고점만 넘으면은 이롱으로서는 합격인데 이런 특출난 양봉들 때문에 얘가 검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 종가는 여기거든요. 이 최고 종가에 5% 정도만 근접하면은 얘도 합격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건식을 넣게 된 겁니다. 5% 이내에 근접을 하셔도 되고 10% 이내를 근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5% 근접을 했어요. 변동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이동평균 추세에서 60평이 상승 플러스 보합 추세 유지 1회 이상 추가. 그런데 저는 이 C를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필요시 체크를 했다가 풀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만 둔 건데요. 61선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 좋은 거는 맞지만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라고 일단 C를 체크 해제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롱 검색식은 종목이 검색이 잘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롱 패턴 자체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무조건 높이기 위해서 조건식을 포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등락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 6.5% 이상 추가. 0봉전 시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 6.5% 이상 추가. 이게 뭐냐면요. 오늘의 기준봉이 되는 이 첫 번째 양봉이 애매한 양봉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6.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보세요. 19%짜리죠. 얘는 19%짜리예요. 19%짜리인데 6.5%라고 하는 거는 또 뭘까요? 좀 더 검색이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작게 구성을 한 거다. 그럼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6.5% 이상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갭든 양봉은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갭이 이렇게 그냥 떠 있을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단단하게 치고 올라온 양봉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시가 대비를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했다 올라오는 게 또 이롱의 조건이죠. 하락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61선까지 깨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종목을 많이 선별을 하기 위해서 12평 62평이 아닌 12평 11선만
깨도 선별이 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FGHIJ를 한 건데 보세요. 가격 이동평균 비교 이거를 보시면 저가가 12평보다 오늘 작아도 되고 어제 작아도 되고 그저께 작아도 되고 그저께 작아도 되고 그저께 작아도 됩니다. 하락을 하는 날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너무 예전에 하락한 것만 아니면 적당히 며칠 전에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그래도 한 4, 5일 정도는 좀 버퍼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F부터 J까지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더블 클릭해서 5월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오늘의 양봉이 단단한 양봉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대금이 7만이기 때문에 뭐 오늘 양봉이 물론 7만 이상이면 좋겠지만 무조건 앞에 있는 매집 양봉보다 큰 거래 대금만 하려고 하면 선정되는 종목의 개수에 한정이 되겠죠. 저는 많은 종목을 검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래대금을 앞쪽 거래대금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거래대금이 400억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K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이동평균 비교 5위평이 단순 22평을 2봉 이내 퍼센트 이내 근접.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오른 날에요. 5일선과 21선이 수렴이 되어 있어야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이 61선을 2봉 이내에서 이번에는 15% 이내 근접 추가. 이것도 61선까지도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이격이 크면 클수록 고점이라는 거거든요. 이격이 가까워야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보시면 아주 가까운 상태죠. 이렇게 가까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매집을 크게 하고 하락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차트적인 원리도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아까 이렇게 하락한 지표도 넣었고 지금은 이평이 가까워야 된다. 이평선들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까지 넣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상승을 할 때 얘는 지금 어디서 상승했어요? 61선 아래에서부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일선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어떨까요? 얘 보세요. 이 5일선에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했잖아요. 엄청 높죠. 이격도 지금 엄청 멀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조건식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넣을 게 N이죠. 상세 이동평균 비교는 똑같고 시가이 2평이 단순 종가 5위평을 5% 근처 5일선 근처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이하에서 상승하는 건 다 좋다. 얘도 보세요. 5일선 아래에서 하락했다가 올라오죠. 5일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격 측면에서 제가 맞춰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렸는데 이걸 넣으셔도 되고 이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넣겠습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시가가 이렇게 갭뜬 출발 너무 이격이 높게 뜬 출발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출발 낮게 시가를 형성해서 출발하는 이런 기준봉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위평이 62평을 1봉 이내 똑같아요. 추가. 이번에는 62평이랑도 시가의 이격이 그리 멀지 않은 종목을 선정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담은 거죠. 이번에는 P. 기간 내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시죠. 자, 영봉전 1봉 이내에서 이거 1봉이에요. 고치셔야 돼요. 1봉 이내인데 프리미엄 콘텐츠에 2봉 이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고쳐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전일 종가 대비 종가가 6% 이상이 2회 이상 추가. 이거 P는 느낌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한 이날 이전에 양봉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 양봉이 양봉 이미 2일홍인 상태에서 검색이 되면 안 되고 2일홍 두 번째 양봉이 아닌 첫 번째 양봉에서만 검색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표를 달아준 거예요. 이 느낌표는 2회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조건식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일홍이 원래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흐려졌지? 왜 이렇게 흐리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그냥 보실게요. 제가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정도까지 한 3달 정도 제가 좋아하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 중에 세 번째 게 이일홍 자리고 이 첫 번째 게 돈고 겸 일자 상승
조정 자리예요. 앞으로 이 모든 자리들을 다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보세요. 지금 여기 옆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일자상승 및 조정은 이렇게 길어요. 엄청 많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동고를 포함한 일자상승 후 조정 자리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long 자리 띡띡띡띡 하다가 제일 먼저 끊어져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완벽한 이이롱의 정석뿐만 아니라 이이롱의 응용 자리도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이롱의 응용을 모두 다 포함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이롱이 굉장히 확률 높고 굉장히 좋은 자리는 맞지만 이만큼 나오기 어려운 자리가 맞으니까 내가 이이롱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2가지 있잖아요. 이이롱 영상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 열심히 해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런 조건식 만들었잖아요. 이 조건식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이런 지표 각각의 이유들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이롱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마스터된 이이롱의 지식을 갖고 이이롱 패턴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이롱 조건식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